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슈퍼문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을 환하게 비춰줄 종목들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양시장 모두 다 어제 하락세를 시현했는데 자세한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로만 뵙다가 실제로 처음 뵙네요. 네. 네, 오늘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어제 시장 분위기가 역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2% 가까운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대금도 한산해지면서 벌써 연휴에 들어간 모습을 시장은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변동성이 그동안에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은 시장이 좀 좋지 않은데요. 이러한 흐름은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9월에 있었던 FOMC가 예상보다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을 했습니다. 옐런이 10월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었는데 불확실성을 10월로 이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안도할 수 있는 립 서비스를 한 것도 아니고요.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도 좀 낮아질 전망이고 물가 인플레이션에 관한 기준도 좀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요. 9월 FOMC가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조금 무리였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바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은 신흥국인 브라질의 헤아라가 FOMC의 금리 동결 이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금리를 동결시켰으면 그 우려감 때문에 오른 환율은 좀 떨어져야 정상인데 이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신흥국의 우려는 아직 좀 계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지금 표를 보시면 헤어라는 최근에도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환율도 1,190원대, 1,200원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헤어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신흥국의 우려는 계속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월 FOMC까지는 불확실성 구간이 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월에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10월 FOMC로 이연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우려감이 좀 해소되려면 3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대형 수출주에는 실적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3분기에 대형 수출주의 실적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G2 국가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폭락을 했는데 글쎄요, 10월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2월, 내년까지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흐름을 지켜봐야겠죠. 자, 어쨌든 시장의 수급을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매물 폭탄을 투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지수 방어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연기금이 사들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과 업종을 사들이고 있나요? 연기금은 지금 코스닥보다는 거래소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 20 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7,800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55억 원을 순 매도했습니다. 확연히 이제 수급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지금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20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샀습니다. 이 표를 한번 좀 보시면요. 10개 종목 중에 3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IT와 자동차 업종을 매수를 했습니다. 시총 상위 수출주, 특히 전기전자와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이 두 업종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작년부터 주가가 하락이 좀 컸었고요. 환율에 민감하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는 점을 공통점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을 하면 수입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원가 상승 요인이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IT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 상승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는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이런 쪽 대형 수출주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IT 업종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안정될 것을 미리 예상하면서 전차 군단을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IT는 그렇다고 쳐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인 업종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환율 상승 효과도 이제는 약발이 다 한 것처럼 자동차줄 일제히 급락세를 시현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걱정이 크네요. 일단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연비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있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는 경쟁자가 하나 줄었다라는 측면에서는 현대기아차에게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사실 폭스바겐의 점유율은 현대차보다 밑에 있습니다. 한 3.7% 정도 되는데요. 점유율이 좀 미미하고요.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수입차 중에 1위 업체인데 중국 시장에서는 아직 그 연비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호재로는 좀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점유율을 합치면 수입차 점유율을 합치면 27% 정도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라는 점이 현대 기아차의 긍정적인 뉴스를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2012년도 현대차도 연비 조작으로 미국에서 과징금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폭스바겐 이슈가 현대기아차에게도 불똥을 좀 튀기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2012년 이후 현대차의 경우에는 내부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한번 이 과징금을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부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폭스바겐에 비해서 디젤 연비가 높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상승 피로감이 좀 주가 조정에 영향을 좀 받았고요. 거기다 이제 파워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냉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기금들의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조정 기간을 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보시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반응 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조정을 매수 타이밍으로 바라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또 2차 전지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업종과 종목이 유효할까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미국의 신차 모멘텀 이런 것들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한데요. 2009년 이후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오염이 심하면서 2014년 예일대 환경조사에 따르면 178개국 중에 176등, 그러니까 가장 환경오염이 심한 국가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대기 오염을 좀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전기차 시장이 강력한 성장기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 표에 보시면 올 한 해만 7만 대를 판매하면서요. 15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연평균 224%의 성장세를 판매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전기차 보급을 계속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가솔린 자동차에 대한 규제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전기차 보급을 증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감안을 하면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가격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가솔린차의 가격이 지금 비슷해지는 상황까지 내려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신차 모멘텀이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10월에 테슬라의 모델 X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모델 S가 이제 일반 세단 형식이었다라고 한다면 모델 X는 SUV 형식의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판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생산이 12,800대로 1년 전에 비해 46% 증가를 했고요. 판매 역시 최고치인 11,50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과 신차 모멘텀으로 주가가 강한 반등세를 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 다우지수라든지 S&P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도 전기차 관련주가 지금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형주는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삼성
SDI를 비롯해서 LG화학이 중심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중소형주에서는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산업홀딩스 그리고 삼성 SDI에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상신 EDP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부터 상신 EDP까지 관련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노려볼 만한 종목 짧게 들어볼까요? 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요, PS텍이라는 종목을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제 전기 계량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기존의 아날로그 전력량계에서 디지털 전력량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존의 아날로그 전력량계 대비해서 디지털 전력량계의 가격이 37% 높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주택 건설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사양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전력량계는 분양이 일어난 뒤 한 1년 뒤에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지금 2018년까지는 지금 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매출이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순현금이 1,0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되는데요. 순현금만 1,0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도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텍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앤드에이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